야, 그 할아버지한테 절대 말 걸지 마. 저번에 말 걸었던 애들 싹 다 잘렸어. 첫 출근 날 새벽 5시 20분 지하 2층 탈의실에서 선배 조리보조 박미란이 소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예? 누구요? 소미는 앞치마 끈을 묶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낡은 모자 쓰고 카디건 입은 할아버지. 점심때 거의 매일 와. 구석자리에 앉아서 혼자 밥 먹어. 그래서요? 절대 말 걸지 마. 인사도 하지 마. 눈도 마주치지 마. 미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몰라. 회사 기밀이래. 어쨌든 작년에 신입애가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도 있는 줄 알고 친절하게 구워 삶다가 이틀 만에 잘렸어. 명목은 근무태도 매우 불량으로 인한 처분. 소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친절하게 굴어서 잘렸다고요? 나도 이해 안 돼. 근데 그게 사실이야. 과장님이 직접 경고했어. 쓸데없이 주제넘게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찹대기 전에. 미라는 한숨을 쉬며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너는 계약직 나부랭이잖아. 괜히 튀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해. 제발 부탁한다. 나한테 똥 튀기지 말고. 네. 소미는 대답했지만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50분. 점심 러쉬가 시작되기 직전. 소미는 배식대 뒤에 섰습니다. 국자를 손에 쥐고 대기하는데 미란이 팔꿈치로 소미를 찔렀습니다. 저기. 소미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를 봤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70대 노인. 헐렁한 회색 카디건에 구겨진 면바지. 구석진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그를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분이요? 응, 절대 다가가지 마. 미란의 경고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은 전쟁터였습니다. 빨리빨리. 뒤에 사람 많아요. 소미는 쉴 새 없이 국을 퍼 담았습니다. 한 그릇 또 한 그릇.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 10분. 러시가 끝나고 식당이 한산해졌습니다. 소미는 국통을 정리하다가 문득 구석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그 노인이 아직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외로움.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저 분한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미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2시. 정리를 마치고 쉬는 시간. 소미는 탈의실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소미 씨. 미란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어때? 힘들지? 괜찮아요. 근데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얘기 좀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런 규칙이 생긴 건지.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그냥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래.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더라. 과장님이요? 응. 오병철 과장. 식당 관리 담당이야. 성격 더럽기로 유명해. 조심해. 소미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다음 날 소미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노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점심시간, 같은 테이블, 같은 자리. 노인은 변함없이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이상한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데 3일째 되는 날 소미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인사 한 번만 하자. 인사가 뭐가 문제겠어? 점심 러시가 끝나고 소미는 국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온화한 눈빛, 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 국 더 드시겠어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던데. 따뜻한 거 좀 더 드세요. 소미는 말없이 국을 한 국자 떠 담았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친절하지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야, 한소미.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소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과장 오병철이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국을 더 담아드렸는데요. 누가 담아드리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소미에게 쏠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죄송합니다. 그냥 친절하게. 친절? 계약직 주제에 친절은 무슨. 오병철은 소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와. 지금. 소미는 끌려가듯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무실. 오병철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첫날 뭐라고 했어? 규칙 지키라고 했지? 그냥 국 한 그릇 더 담아드린 건데. 그게 문제야. 왜 자꾸 튀려고 해? 너 계약 연장하고 싶지 않아? 소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병철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고. 1회. 다음엔 바로 해고야. 알았어? 네. 나가. 소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온 소미는 사물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미란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했잖아. 그 할아버지한테 말 걸지 말라고.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대체 무슨 이유로? 몰라. 그냥 그런 거래. 소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혹시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문이야. 확실한 건 아니고. 뭔데요? 회사 창립자래. 이 건물 지은 사람. 소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 근데 은퇴하고 나서 정신이 좀. 미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쉬쉬하는 거래.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 떨어지니까. 소미는 멍하니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분은 왜 매일 여기 오는 거예요? 모르지. 아무도 몰라. 그날 밤 소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맙네. 그 떨리는 목소리. 그냥 따뜻함에 굶주린 사람이었어. 소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다음 날 아침, 소미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그 노인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혼자 앉아서 식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다가갈 거라는 것을. 경고를 받았어도, 해고당할 수 있어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오후 1시 15분, 소미는 국통을 들고 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미란의 걱정, 어린 눈빛,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소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드시러 오셨네요. 국 한 그릇 더 드릴게요. 소미는 따뜻한 국을 가득 담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야단 맞지 않았나? 괜찮아요.
소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밥 먹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따뜻하게 드세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맙네. 그 순간 한소미, 오병철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짐 싸. 너 오늘로 해고야.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소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소미는 짐을 쌌습니다. 탈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사물함을 정리하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후회 없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3일 후 회사 전체가 뒤집힐 거라는 것을, 그 낡은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직접 나설 거라는 것을. 2장. 쓰레기통에서 꺼낸 명함. 해고 통보 3일 후 한소미는 원룸에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경력 1년 이상 조리 자격증, 필수 정규직 우대. 화면을 내릴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계약직, 경력 1년 반, 자격증 없음, 학력, 고졸. 다 안 되겠네. 소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소미야. 이번 달 병원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금 회사 그만뒀거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또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운이 없어서. 엄마, 너 맨날 그 소리야. 운이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럼 넌 언제 책임지고 사는데?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됐어. 알아서 해. 나도 이제 기대 안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미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그날 오후, 소미는 집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경력이 조리보조? 점장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네요. 왜 그만뒀어요? 소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미는 나왔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7시. 소미는 편의점에서 삼김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미란 선배 소미야. 괜찮아? 연락 한번 해. 소미는 답장을 입력하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소미 씨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고 차분한 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대상그룹 비서실 차장 김태준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한번 뵙고 싶은데요. 소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상그룹이요? 자신이 일했던 회사, 정확히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 김태준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김태준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20층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소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준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미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이 나를. 다음 날 아침, 소미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소미는 대상그룹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고층, 빌딩, 대리석, 바닥,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여기서 일했었는데 지하 구내 식당에서 일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2년 창립자 이건우. 소미는 사진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이건우.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설마 한소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는 돌아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 저는 비서실 차장 김태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준은 소미를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큰 문 앞에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낡은 모자를 벗어놓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우. 소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오랜만이네. 소미 씨. 여기가. 그럼. 소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앉게. 편하게. 아니. 그게. 소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그냥 동네 분인 줄. 이건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네. 그냥 밥 먹으러 온 동네 노인이었지. 하지만 자네가 준 국 한 그릇 잊을 수가 없더군.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웠네. 직원이 2만 명이야. 그 중에서 나한테 진심으로 국 한 그릇 떠준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었어. 어르신. 다들 알아. 내가 회장이라는 걸. 그래서 비켜. 눈도 안 마주쳐. 마치 내가 귀신인 것처럼. 이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자네는 달랐어. 그냥 외로워 보이는 노인한테 따뜻한 국을 준 거지.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건데요. 그 당연한 게 어려운 세상이야. 이건우는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예? 자네가 해고당한 거 내 잘못이야.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규칙을 어겨서. 무슨 규칙? 사람한테 친절하지 말라는 규칙? 이건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이 모양이 됐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곳. 어르신. 소미 씨. 이건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겠나? 자네를 다시 회사로 돌려보낼. 소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규직으로. 식품복지팀 주임으로 발령낼 거야. 저는 아직 대답하지 마. 생각해보게. 이건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결정되면 연락 주게. 기다리겠네. 소미는 멍한 상태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명함. 대상그룹 회장 이건우. 이게 진짜야? 그날 저녁 소미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나예요. 소미. 미란. 소미야. 어떻게 지내? 걱정했어. 선배. 있잖아요. 소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란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 미쳤네. 진짜 회장님이었어?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미란. 그래서 받을 거야? 모르겠어요.
미란 왜? 좋은 기회잖아. 그게. 소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과장님은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미란 소미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떳떳하게 받아. 그럴 수 있을까요? 미란 너라면 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소미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소미는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태준 네. 비서실입니다. 저 한소미인데요. 김태준아. 소미 씨, 결정하셨습니까? 소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받겠습니다. 김태준 좋은 결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순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지하, 구내 식당. 과장 오병철은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비웃었습니다. 한소미 그거 들었어? 회장님이 다시 부른대. 진짜? 왜? 모르지. 어쨌든 재밌어지겠네. 계약직 출신이 정규직이라니. 오병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두고 보자. 얼마나 버티나. 세장. 보이지 않는 벽. 월요일 오전 8시 50분. 한소미는 대상그룹 본사 12층 식품복지팀 앞에 섰습니다. 3명찰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식품복지팀 주임 한소미. 손으로 명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진짜구나.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6개. 그중 4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미가 들어서자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꽂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한소미입니다. 소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구석 자리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 팀장 박혜진입니다. 자리는 저기. 그녀는 창문에서 가장 먼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미는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서류도 메모지 하나 없었습니다. 옆자리 남자 대리가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직원 만족도 3% 상승입니다. 각자 진행 상황 보고하세요. 박혜진 팀장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이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소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주임, 갑자기 이름이 불렸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 말 없어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요. 박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제 파악할 건데요? 회장님이 직접 발령 내신 분인데 기대가 크거든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뭘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소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혜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다들 각자 일이나 하세요. 점심시간. 소미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익숙한 공간. 배식대 앞에 서자 미란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미야, 정규직 됐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선배. 어때? 사무실 일은? 소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적응 중이에요. 힘들어? 조금요. 미라는 국을 가득 퍼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 계약직 출신인 거
다들 알잖아. 눈치 보일 거야.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 질투지. 너 회장님 덕분에 올라갔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해. 소미는 국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그럼 보여줘야지. 실력으로. 미라는 소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 너 할 수 있어. 오후 2시. 소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식단 만족도 조사 결과 엑셀 파일을 열자 수백 개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엑셀 함수도 잘 몰랐습니다. 옆자리 김 대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대리님, 이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 대리는 화면도 안 보고 대답했습니다. 모르면 검색해 보세요. 바빠요. 소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박혜진 팀장이 소미를 불렀습니다. 한주임. 잠깐 와봐요. 소미는 팀장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구내식당 개선안 보고서 작성해요. 금요일까지요? 네. 문제 있어요? 아니, 그게 업무를 배운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박혜진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한주임은 구내식당에서 일했잖아요.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쉬울 거예요. 하지만 보고서 작성은 처음이라. 그럼 배우세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박혜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날 저녁 9시. 사무실에는 소미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보고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개선안 작성자 한소미.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뭘 써야 하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정. 소미는 겨우 2페이지를 채웠습니다. 내용은 빈약했습니다. 문장은 어색했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다시 지우고 또 썼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매일 밤 10시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팀원들은 퇴근하며 소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보고서 발표 시간. 소미는 프린트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박혜진 팀장과 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하세요. 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구내식당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째, 메뉴 다양화입니다. 직원 설문 결과 메뉴가 반복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 1회 특식을 도입하면. 잠깐. 박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데요? 그건 특식 도입하려면 식재료비 15% 증가해요. 어디서 그 돈 나와요? 소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둘째는요? 직원 건강을 고려한 저염식 옵션. 김 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이미 3년 전에 시행했다가 실패했어요. 아무도 안 먹더라고요. 몰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혜진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주임, 이건 개선안이 아니라 아이디어 메모 수준이에요. 죄송합니다.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기획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 예산 계획, 실행 가능성 검토,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 네. 점심시간. 소미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끝이야. 오후 3시.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미 봤어?
완전 민폐야. 맞아. 회장님 백으로 들어왔으면서 일은 하나도 못해. 차라리 계약직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소리. 소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칸막이 안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미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저녁 7시. 소미는 회사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미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선배, 나 못할 것 같아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미란 왜? 무슨 일 있어? 나 다들 날 싫어해요. 일도 못하고. 미란 소미야. 너 첫 주잖아. 당연히 힘들어. 나 근데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학벌도 없고 경험도 없고. 미란 그럼 배워. 시간 걸려도 배우면 돼. 소미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답장했습니다. 나 고마워요. 그날 밤 소미는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작성법을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읽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소미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경영, 기획, 데이터 분석 책을 빌렸습니다.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소미는 공원 벤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작업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미는 다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박혜진 팀장 앞에 수정된 보고서를 메밀었습니다. 다시 작성했습니다. 박혜진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산 계획이 구체적이네요. 네.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와 재협상하면 10% 절감 가능합니다. 메뉴 다양화 방안도 현실적이고. 네. 계절별 식자재를 활용하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혜진은 자료를 덮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통과입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미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인정받기까지.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 김태준이었습니다. 김태준 소미 씨.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에 뵙자고 하십니다. 소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50분. 한소미는 20층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축축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우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은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미 씨, 앉게. 안녕하세요, 회장님. 소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건우는 소미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 적응 중입니다. 힘들지? 소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요.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자네를 좋게 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백으로 들어왔다고요. 사실이잖아. 소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발령냈어. 그게 백이지.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네. 그동안 수천 명을 뽑았어. 학벌 좋은 사람, 경력 화려한 사람, 스펙 완벽한 사람. 그는 소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자네처럼 진심인 사람은 처음이었어.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게 어려워. 특히 이 건물에서는. 이건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게. 흑백 사진. 젊은 남자가 허름한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20대 때야.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국밥집을 열었지. 소미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님들한테 국 한 그릇씩 꺼주곤 했어. 배고파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건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내 시작이었네. 사람을 배불리는 일. 근데 회사가 커지면서 잊어버렸어. 그 마음을. 이건우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네가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해줬어. 그래서 고맙네. 소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소미 씨,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이 회사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줬으면 해. 자네 방식대로.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이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잖아. 오후 1시. 소미는 지하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미란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미야, 오늘 점심 뭐야? 된장찌개요. 오, 내가 좋아하는 거네. 소미는 배식대 뒤를 바라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이 서툴게 국을 퍼 담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새로 들어왔어요? 응. 어제 첫 출근. 떨려서 실수 엄청 하더라. 소미는 잠시 지켜보다가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제가 잠깐 도와줘도 될까요? 여기서? 너 지금 정규직인데. 괜찮아요. 10분만요. 소미는 앞치마를 걸쳤습니다. 배식대 뒤로 들어갔습니다. 새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소미를 봤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한소미예요. 전에 여기서 일했었어요. 아, 국 담을 때요. 국자를 이렇게 기울이면 건더기가 골고루 들어가요. 소미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힘들죠? 처음엔 다 그래요. 네, 실수할까봐 무서워요. 소미는 그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다들 이해해 줄 거예요.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소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팀장실로 와주세요. 박혜진. 소미는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박혜진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어요? 앉아요. 소미는 앉았습니다. 박혜진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한 주임, 지난주 보고서 봤어요. 네, 생각보다 잘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박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당신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들어온 거 알았으니까. 실력도 검증 안 됐고. 근데 보니까 노력하더라고요. 박혜진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주말에 작성한 거죠? 소미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곳곳에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검토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소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이 느껴지는 부분들. 그건 우리 팀원들이 못 쓰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알겠죠? 박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날 저녁, 소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미란을 만났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응.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오,
진짜 박혜진 팀장이? 응. 처음엔 차가웠는데 오늘은 좀 달랐어.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럴만하지. 넌 열심히 했잖아. 근데 선배. 응. 나 뭔가 알게 됐어. 뭘? 소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한 게 아니라 날 시험한 거였던 것 같아. 시험? 응. 진짜 열심히 할 건지 아니면 회장님 빽만 믿고 대충 할 건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제야 알겠어. 인정받는 게 뭔지. 소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2주 후, 소미는 구내식당 개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메뉴 반복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미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절별 특식 메뉴를 도입하고 로컬 식자재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예상 예산은 기존 대비 8% 증가하지만 식재료 납품, 재협상으로 상쇄 가능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범 운영 결과 만족도가 27% 상승했습니다. 오. 회의실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혜진 팀장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 쳤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냈어. 그날 저녁, 소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소미야? 엄마. 나 이번 달 월급 나왔어. 엄마. 그래. 병원비 보낼게. 그리고 생활비도 좀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소미야. 엄마가 저번에 심하게 말했지? 괜찮아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 알아요, 엄마. 엄마, 넌 잘하고 있어. 정말로. 소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한 달 후, 소미는 팀 회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초대받은 회식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주임, 미안했어요. 처음엔 좀 차갑게 대했죠?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좀 심했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인정해. 현장 감각은 우리보다 나아. 박혜진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한주임.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그날 밤, 소미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인정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할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는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하나는 박혜진 팀장 책상에, 하나는 김대리 책상에 놓았습니다. 쪽지를 붙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소미. 팀장이 출근해서 쪽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 친구 감성 있네. 김대리도 웃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다 컸어요. 소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미는 지하 구내식당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구석 테이블, 이건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소미 씨, 식사 맛있으세요? 그럼 요즘 메뉴가 좋아졌더군.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예요. 이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했구먼. 예? 음식이 전보다 더 따뜻해. 소미는 알았습니다. 음식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고맙지. 이건우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기억났어.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지. 소미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한소미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전사, 임원 회리, 그리고 소미의 최종 발표, 구내식당 혁신 프로젝트 성과 보고. 박혜진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긴장돼요? 조금요. 잘할 거예요. 당신이 제일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 12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소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Before and after. 3개월 전 구내식당 만족도는 62%였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썰렁한 식당, 빈 테이블들, 직원들은 메뉴가 반복된다. 맛이 없다. 정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현재 만족도는 91%입니다. 새로운 사진, 활기찬 식당, 웃는 얼굴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소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작은 변화들. 첫째, 조리 직원들의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배식대 뒤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압니다.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매주 금요일 감사 카드를 시행했습니다. 직원들이 맛있었던 메뉴에 대해 짧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조리팀에 전달됩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조리팀 이직률이 43% 감소했습니다. 5. 소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셋째, 계절 식재료를 활용한 특식 메뉴. 넷째, 알레르기 종교적 식단을 고려한 선택지 확대. 다섯째, 소미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소통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 그릇의 의미. 밥 한 그릇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소미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피곤한 직원에게는 위로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함입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은 완벽한 시스템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미는 이건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필요합니다. 이건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박혜진 팀장의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건우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소미는 복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주임. 돌아보니 오병철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소미를 해고했던 그 사람. 소미는 긴장했습니다. 과장님. 오병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예?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백으로만 들어온 줄 알았어요.
실력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근데 틀렸습니다. 당신은 진짜였어요. 오병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소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님도 그냥 일하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병철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소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날 저녁, 소미는 지하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미란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소미야. 발표 잘했다며? 응, 다행히 잘 끝났어. 미라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복지 좋아졌어. 월급도 올랐고. 진짜? 응, 조리팀 전체가 고마워하고 있어. 소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미라는 소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래? 응.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불안해 보였거든. 근데 지금은 단단해 보여. 소미는 배식대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서 있던 그곳. 선배 덕분이에요. 무슨 진짜예요. 선배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미라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에이, 뭘. 넌 원래 잘할 애였어. 다음 날 아침, 소미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비서 김태준이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건우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게. 소미는 앉았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 인상 깊었네.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진심이 필요하다는 말. 이건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잃어버렸던 게 뭔지. 50년 전, 내가 국밥집을 열었을 때, 손님들 얼굴을 다 기억했어. 이름도 알았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이건우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내 자산이었어. 관계, 회장님. 근데 회사가 커지면서 잊어버렸지. 사람보다 숫자를 봤어. 얼굴보다 실적을 봤고. 그는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다시 가르쳐줬네. 사람이 먼저라고.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그래? 네. 여기서 배웠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건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게. 인사 발령 통보서. 식품복지팀 한소미 주임 식품복지본부 차장 승진. 소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이건 앞으로 전사복지를 총괄하게. 자네가 시작한 일을 전체로 확대하는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숟가락의 정성으로 회사를 바꿨잖아.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소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네. 그날 저녁, 소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엄마 진짜? 우리 딸이? 응. 차장이래. 엄마, 소미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아니야. 그냥 기뻐서 그래. 소미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기뻐. 엄마,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한 달 후, 소미는 전국지사 구내식당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지사, 조리팀과 미팅을 했습니다. 힘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개선하겠습니다. 한 조리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식재료 예산이 부족해요.
좋은 재료를 쓰고 싶은데 소미는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 건의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하니까요. 조리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소미는 부산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해고당했다. 그날 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다. 소미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 후 대상그룹 전사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8% 상승. 구내 식당 만족도 1위. 이건우 회장은 결과 보고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소미 씨였군. 비서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타 기업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좋아. 다 공유하게. 좋은 건 나눠야지. 알겠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이건우 회장은 구내식당에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맛있게 드세요. 오늘 메뉴 맛있어요. 이건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배식대 뒤에서 소미가 국을 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식을 돕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소고기 묵국이에요. 소미는 국을 정성껏 담아 건넸습니다. 이건우는 국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소미 씨, 네, 고맙네. 덕분에 이 회사가 다시 따뜻해졌어.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니야. 이건우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르쳐줬네. 한 숟가락의 정성이 얼마나 큰 힘인지. 소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탁하네. 저녁. 소미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1년 전 쓰레기통에 명함을 버리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미란 소미야.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소미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나 좋아. 내가 살게. 다음 날 아침, 소미는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캔커피를 여러 개 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팀원들 책상마다 하나씩 놓았습니다. 쪽지를 붙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소미. 박혜진 팀장이 출근해서 쪽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 친구 끝까지 감성 있네.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차장님 대단해요. 소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소미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소미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맛, 이 온기, 이게 시작이었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2년 후, 대상그룹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건우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한소미 본부장, 나와주시겠습니까? 소미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소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우는 소미에게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자네 덕분입니다. 소미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배웠습니다. 소미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한 숟가락의 정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소미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원룸이 아닌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더 대단하지. 혼자 나 키우면서. 그래도 넌 엄마보다 훨씬 잘했어. 소미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포기 안 한 거야.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소미는 출근하며 구내식당에 들렀습니다. 미란이 배식대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식당 순찰이세요? 선배, 그냥 소미라고 불러요. 안 돼. 이제 본부장님인데. 소미는 웃으며 국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선배는 선배잖아요. 미라는 국을 가득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멀리 왔다.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충분히 왔어. 소미는 국그릇을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 이건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럼. 앉게.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건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소미 씨. 네. 자네는 이 회사를 살렸어.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네. 이건우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한 숟가락의 정성. 그게 회사를 살렸어.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대상그룹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소미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본사 옥상에 홀로 섰습니다.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당신의 따뜻함도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괜찮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